미국 전역을 발칵 뒤집는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동부 한명문 대학교에서 끔찍한 참사가 일어날 뻔했는데요. 오후 1시 대학교 카페테리아에 정체불명의 남성이 총을 꺼내드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학생들은 비명을 지르며 책상 밑으로 몸을 숨겼고 순식간에 학교는 공포의 소용돌이에 휘말렸습니다. 하지만 더욱 믿기 어려운 사실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인데요. 그 이유는 바로 한 마리의 한국 진돗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한국 진돗개 수호와 그의 주인 다니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니엘 윤입니다. 시카고 북부의 명문 사립대학교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있는 한국계 미국인이에요. 저는 이 학교에 오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전국 토론대회에서 3년 연속 우승했고, 에세이 대회에서도 여러 번 수상했어요. 아버지는 시카고에서 법무법인 대표이시고, 어머니는 다운타운에서 피부샵을 운영하고 계세요. 부모님께서 미국으로 건너와 20년 넘게 쌓아올린 탄탄한 기반 위에서 자란 셈이죠. 이런 부모님의 지원 덕분에 전액 장학금을 받고 명문대에 입학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곳에서 저는 투명인간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기숙사 룸메이트 브랜든이 친구들과 모여 앉아 떠드는 소리가 들렸어요. 야, 한국은 중국 어디쯤 붙어 있는 거야? 위쪽이야? 아래쪽이야? 한국은 지금도 미국 도움 없으면 힘들다던데, 맞냐? 친구들이 깔깔대며 웃었습니다. 저는 그냥 헤드폰을 끼고 외면했어요. 그래야 덜 피곤하니까요. 어느 날 영문학 수업에서 제가 발표를 마쳤을 때였어요. 셰익스피어에 대한 분석이었는데 꽤 깊이 있게 준비했다고 생각했거든요. 발표가 끝나자 브레너 교수가 말했습니다. 좋은 분석이네요. 그런데 다니엘, 한국 문학은 어떤가요? 아직도 한국전쟁이나 일제강점기 얘기만 쓰나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작품이 있나요?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속삭이더라고요. 한국, 그냥 케이팝이나 만드는 나라 아니야? 저는 반박할 수 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한국 현대문학의 깊이와 다양성에 대해 이야기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그 순간 느꼈어요. 여기서는 제가 아무리 말해도 들어주지 않을 거라는 걸. 그날 저녁, 기숙사 룸메이트는 또 파티에 나가고 혼자 남아 생각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달랐는데 대학 와서는 왜 이럴까? 갈등을 피하려고, 눈에 띄지 않으려고, 그러다 보니 정말로 투명해져 버린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너무 답답해서 동네 코리아타운의 작은 마트에 들렀습니다. 근데 입구 앞에 묶여있는 하얀 개 한 마리가 눈에 들어왔어요.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는데 그 개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더라고요. 큰 눈망울에 새하얀 털, 도도하면서도 어딘가 쓸쓸한 태도, 묶인 줄이 달아있고 앞발에는 낡은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그 눈빛을 마주한 순간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멈췄어요.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한 듯한 눈빛, 묶여있는 몸, 마치 지금의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개는 꼬리를 흔들지도 짖지도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앉아서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마치 너도 외롭구나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한참 그 개를 바라보다가 마트 안으로 들어갔어요. 물건을 사고 나오는데 계산대 아주머니가 제 시선을 눈치채셨나 봅니다. 퉁명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저게요? 키우던 사람이 이사 간다고 버리고 갔어요. 한국에서 왔다는 진돗개라던데. 일주일째 저기 있네요. 나도 어쩔 수 없이 밥이나 주고 있는데 언제까지 그럴 수도 없고. 참. 말투에는 짜증과 함께 약간의 걱정도 섞여 있었어요. 마치 골칫덩이지만 그냥 내버려둘 수도 없어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 같았습니다. 저는 걔를 잠깐 바라보다가 그냥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눈빛이 마음에 남더라고요.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다시 마트 앞을 지나가는데 그 개가 여전히 그대로 있었어요. 비에 젖은 털, 풀리지 않은 밧줄, 그리고 저를 빤히 쳐다보는 눈. 결국 마트 아주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저게 혹시 데려가도 될까요? 아주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남은 사료와 낡은 목줄을 건네며 말했어요. 아이고, 그러시겠어요? 잘 됐네. 병원도 못 데리고 가봤어요. 좀 까칠하니까 조심하시고요. 말은 퉁명스러웠지만
표정은 왠지 속이 후련해 보였습니다. 저는 마치 무언가에 이끌리듯 그 개의 밧줄을 잡고 돌아섰어요. 집으로 가는 길, 그 개는 한 번도 줄을 당기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제 옆을 걸어가더라고요. 기숙사로 바로 가기엔 앞발에 붕대가 신경 쓰여서 근처 동물병원에 먼저 들렀어요. 수의사 선생님이 간단한 검사를 하시더니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이 아이는 진돗개네요. 몇 년 전에 우리 동네에서도 키우는 분이 있었는데 정말 영리하고 충성심 강한 견종이더라고요. 한국의 천연기념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영리하고 의젓한 성격이라 키우기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다행히 건강상 큰 문제는 없고 앞발 상처도 금방 나을 것 같습니다. 기숙사 방에 도착해서 물 한 그릇을 주니 천천히 마시고는 제 발치에 조용히 앉았어요. 마치 고맙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 개에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수호. 지키고 보호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수호는 낯선 곳에 와서도 짖지도 않고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 순간, 이상하게도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저의 곁을 지키는 존재를 만난 것 같았거든요. 수호야, 우리 같이 잘 지내보자. 외로운 존재끼리 말이야. 그렇게 진돗개, 수호와의 운명 같은 동거가 시작됐습니다. 그때는 꿈에도 몰랐어요. 길가에 버려진 이 작은 존재가 훗날 대학 캠퍼스 전체를 구하게 될 거라는 걸. 그리고 저라는 사람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거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수호와 함께 지낸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호는 줄을 당기거나 지저대는 일이 거의 없었고 제 감정을 읽는 듯 행동했어요. 마치 어디선가 훈련을 잘 받은 것 같은 느낌마저 들었죠. 기숙사와 캠퍼스에서도 수호는 전혀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어요. 다른 학생들과 마주쳐도 조용했고 강의실에서도 얌전히 제 발 밑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호를 처음 본 몇몇 학생들은 이런 말들을 하며 눈치를 주더라고요. 저게 늑대랑 섞인 거 아냐? 한국에서 저런 게 키우나 봐. 좀 야생동물 같지 않아? 진돗개라는 견종 자체를 잘 모른 채 외형만 보고 경계하는 반응이었어요. 하지만 수호는 그런 시선에도 전혀 개의치 않는 듯 했습니다. 오히려 침착하고 의젓한 모습을 보였죠. 그러던 어느 날 평소와 완전히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숙사 복도 끝에서 한 학생이 걸어오고 있었어요. 수호는 그 학생을 보자마자 갑자기 몸을 낮추며 귀를 바짝 세웠습니다. 평소 얌전하고 침착하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 학생이 가까이 올수록 수호의 반응은 더 격해졌습니다. 목 깊숙한 곳에서 나오는 낮고 무서운 으르렁거림. 털이 곤두서고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마치 무언가 위험한 걸 감지한 것처럼 말이죠. 학생이 우리 앞을 지나갈 때 수호는 제 앞으로 한 발 더 나서며 그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꼬리는 바짝 서 있고 온몸에 긴장이 흐르더라고요. 그 학생도 수호의 방어적인 행동을 보며 불편한 표정으로 빠르게 지나갔어요. 처음엔 별 생각 없었어요. 하지만 며칠 뒤 또 그 학생을 만났을 때 수호는 똑같이 반응했어요. 아니, 더 심했습니다. 이번엔 아예 그 학생 앞을 가로막고 서더니 한 발자국도 비켜주지 않았어요. 낮게 으르렁거리며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 학생은 차갑고 섬뜩하게 말했어요. 야, 그게 좀 치워. 내가 조용히 하도록 만들기 전에. 목소리에는 단순한 짜증을 넘어선 뭔가 어두운 기운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급히 수호를 달래며 옆으로 비켜줬지만 수호는 끝까지 그 학생을 놓치지 않고 바라봤습니다. 마치 조심해야 할 놈이다라고 경고하는 것처럼요. 반복되는 수호의 경계하는 반응에 저는 그 학생이 누구인지 알아봤어요. 이름은 커티스였습니다. 같은 기숙사에 사는 학생인데 몇 주 전부터 수업에도 잘 나오지 않았어요. 궁금해서 그의 SNS를 찾아봤는데 최근에 올린 글들이 정말 이상했습니다. 모두가 나를 무시하지만 곧 알게 될 거야. 그날이 다가오고 있어. 준비는 끝났어. 이런 식의 음산하고 위험한 내용들이었어요. 그 글들을 보고 나니 왠지 깨름칙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수호의 이상한 반응과 커티스의 SNS 글들이 무관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 혼자만의 느낌일 수도 있었고 명확한 증거도 없었습니다. 룸메이트 브랜든에게 슬쩍 말해봤지만 그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중2병 아니야? 요즘 애들 다 그래. 결국 저 혼자만의 우려로 끝났습니다. 며칠 뒤 저는 수호와 함께 도서관에 가던 길에 강의동 3호관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수호가 갑자기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수호는 제 바짓가랑이를 입으로 살짝 물더니 몇 번이고 뒤로 당겼어요. 마치 그 건물에서 빨리 나오라는 듯한 행동이었습니다. 귀를 기울여 보니 안쪽에서 낮게 흘러나오는 말다툼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분명히 안에 있었지만 정체는 알 수 없었습니다. 수호는 계속 그 방향을 경계하듯 바라보며 낮게 으르렁거렸어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음침한 기운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복도에서 학생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야, 강희동 사무관에서 불 엄청 크게 났는데 누가 일부러 불을 지른 것 같다던데. 진짜? 언제? 방금 전에 소방차도 왔잖아.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방금 전까지 저는 그 건물 안에 있었거든요. 만약 수호가 제 바짓가랑이를 물고 끌지 않았다면 저는 분명 그 건물 안에 있었을 겁니다. 평소처럼 3층 열람실에서 공부하고 있었을 거고요. 수호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만 해도 등줄기가 차가워졌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캠퍼스 안에 긴장감이 돌기 시작했어요. CCTV엔 얼굴을 가린 인물이 짐을 들고 들어가는 장면만 찍혀 있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건물은 당분간 폐쇄됐고 수업도 온라인으로 전환됐어요. 그날 밤 저는 수호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너 평범한 개가 아니구나? 수호는 강희동 쪽을 향해 짧게 짖었어요. 마치 무언가를 경고하듯 혹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말이에요. 수호는 단순히 사람의 감정만 읽는 게 아니었어요. 위험까지도 감지할 수 있었던 거죠. 어떤 훈련을 받았던 걸까요? 아니면 본능적으로 위험 감지 능력이 있는 걸까요? 이래서 동물병원 선생님이 한국의 천연 기념물이라고 하셨나 봅니다. 다음 날 방화 사건에 대한 불안감이 캠퍼스 전체에 퍼져 있었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보안을 강화한다고 발표했지만 학생들의 걱정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저는 용기 내어 학교 보안 담당자에게 찾아갔습니다. 수호의 이상한 반응과 커티스에 대한 의혹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정확한 건 아니지만 계속 마음에 걸리는 학생이 있어요. 제 개가 그 학생 근처에서만 이상하게 반응하거든요. 게다가 그 학생이 SNS에 올리는 글도 오싹해요.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준비는 끝났다.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보안 담당자는 저를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화 사건 이후로 우리도 민감하게 보고 있긴 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기록에 남기겠습니다. 다만 지금은 구체적인 위협 정황이나 직접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공식 조치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한번 체크해 볼 테니 그 학생 이름 알려주시겠어요? 잠시 망설였지만 알고 있는 대로 다 말씀드렸어요. 그 학생 이름은 커티스입니다. 같은 기숙사에 살고 있어요. 보안 담당자가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담당자 배정해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보안 담당자에게 제보한 후 일이 잘 진행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상황이 급변했어요. 학교 측으로부터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최근 학생들의 동물 관련 민원 접수로 인해 진돗개 수호의 캠퍼스 출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강의실에 개를 데리고 다닌다는 이유로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급격히 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수호는 캠퍼스 출입 제재의 위기에 놓이게 됐습니다. 타이밍이 너무 의심스러웠어요. 제가 커티스의 이름을 보안팀에 알린 직후부터 이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 민원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는 짐작이 갔습니다. 커티스가 보안팀의 관찰을 눈치채고 먼저 수를 둔 거였어요. 수호를 캠퍼스에서 몰아내려는 계획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저는 담당자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수호는 기숙사와 캠퍼스에서 어떤 문제도 일으키지 않고 모범적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준 적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해서 설명했어요. 하지만 돌아온 답장은 짧고 차가웠습니다. 모든 민원은 균등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감정적 판단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저는 말없이 수호를 바라봤어요. 하얀 털 위로 살짝 드리운 그림자. 수호 역시 무언가를 느낀 듯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치 다시 밖으로 내몰리는 것을 예감하는 것처럼요. 며칠 뒤 학교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익명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누가 봐도 위험한 개인데 정작 학생들 안전은 뒷전인가요? 최근 사건도 그 개가 뭔가 알고 있다는 착각에서 비롯된 거 아닌가요? 익명 계정의 루머는 순식간에 퍼졌어요. 한국에서 왔다던 그 이상한 개, 캠퍼스에 늑대 데리고 다닌다는 말까지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저와 수호를 표적으로 삼고 있다는 게 명백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었어요. 며칠 뒤 교무처로부터 공식적인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진돗개 수호는 캠퍼스 내 안전 및 위생 규정에 따라 별도 허가 전까지 출입이 금지됩니다. 건조하고 딱딱한 문장이었어요. 그 어떤 설명도 예외도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수호는 기숙사 방에서만 지내야 했습니다. 창가에 앉아 바깥을 바라보는 수호의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자유롭게 캠퍼스를 다니던 때가 그리운 듯 보였습니다. 학교 커뮤니티 게시판에 익명의 공격은 계속됐어요. 결국 그 위험한 개 쫓겨났네요. 애초에 왜 늑대 같은 개를 학교에 데리고 다녔는지 모르겠어요. 이제야 안전해졌네요. 하나하나가 제 마음을 찌르는 화살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수호는 대부분의 시간을 기숙사에서 보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학생들이 자유롭게 오가는 걸 지켜보면서요. 강의실 복도 끝에서 커티스와 마주쳤을 때였습니다. 입꼬리 근처가 살짝 올라가 미묘한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드디어 조용해졌네. 그게 말야. 그 말에는 승리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계획이 성공했다는 듯한 만족감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를 지나쳤어요. 하지만 귓가에는 이상하게도 수호의 으르렁거리던 소리가 맴돌았습니다. 수호가 캠퍼스에서 쫓겨난 지금, 수호만이 감지할 수 있었던 그 위험 신호들을 이제는 아무도 읽을 수 없었죠. 예측할 수 없는 위험한 일이 터질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휩싸였어요. 그 순간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커티스가 수호를 몰아낸 이유가 단순한 복수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 혹시 그가 정말로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고 그것을 방해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수호를 먼저 제거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요. 저는 다짐했어요. 수호가 보여준 신호들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면 저라도 믿어야 한다고.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진짜 위험은 이제 막 시작됐다는 걸. 그리고 수호 없이는 그 위험을 막을 수 없다는 걸 말이에요. 수호가 캠퍼스에서 쫓겨난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어요. 매일 기숙사 방에만 갇혀 지내던 어느 날 소름 돋는 일이 벌어졌어요. 커티스의 SNS에 새로운 글이 올라왔습니다. 모든 게 끝나는 날. 마지막 준비 완료. 내일 아침. 세상이 내 존재를 알게 될 거야. 그리고 그 글 아래에는 군복을 입고 화면을 노려보는 커티스의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이건 더 이상 그냥 넘길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급히 보안팀에 전화를 걸었어요. 커티스가 또 이상한 글을 올렸어요. 이번엔 정말 위험해 보입니다. 하지만 담당자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저희가 확인해보니 그 학생은 특별한 이상 행동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SNS 글만으로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니까요. 하지만 내일이라고 정확히 적혀 있잖아요. 혹시 시험이나 발표 때문일 수도 있고요.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절망감에 빠졌어요.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수호만이 커티스의 위험성을 감지했는데 그 수호는 이제 캠퍼스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손끝까지 식어가는 느낌 속에서 저는 중얼거렸어요. 이건 모른 척 할 수 없어. 절대로. 아무도 믿어주지 않던 불길한 징조들이 하나씩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호야, 지금 내가 필요해. 다음 날 아침 7시. 저는 조용히 수호의 목줄을 손에 쥐었어요. 캠퍼스 출입금지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번만큼은 규정보다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기숙사 뒤편, 잘 쓰이지 않는 연문을 통해 캠퍼스에 몰래 들어갔어요. 출입 통제가 느슨한 낡은 강의동으로 향했습니다. 오전 수업이 없는 날이라 아무도 오지 않을 공간이었어요. 저는 서둘러 복도 끝 빈 강의실 문을 열고 무릎 꿇고 수호에게 속삭였습니다. 아무 일 없었으면 좋겠어. 하지만 만약 정말 위험한 일이 벌어진다면 내가 나를 도와줘야 해. 수호는 잠자코 고개를 끄덕이듯 앉았어요. 그 시선은 마치 알겠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주위를 확인한 후 문을 조용히 닫았어요. 곧이어 학생들이 하나둘 캠퍼스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하루처럼 보였지만 제 마음속은 불안이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핸드폰에 알림이 떴어요. 커티스가 새로운 게시물을 올렸다는 알림이었습니다. 3시간 전. 그리고 그 아래 첨부된 사진은 제 혈관을 얼어붙게 했어요. 커티스가 카메라를 향해 총을 겨누고 있는 듯한 포즈를 취하고 있었거든요. 혼자서는 도저히 막을 수 없을 것 같은 재앙이 코앞에 다가온 듯한 절망감에 압도되었어요.
모든 것이 너무 늦어버린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 순간 온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커티스의 게시물을 확인한 순간 저는 즉시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그의 SNS 게시물들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며 긴급 상황임을 알렸어요. 군복을 입은 사진, 총을 겨누는 포즈, 그리고 내일 아침 세상이 내 존재를 알게 될 거야 라는 위협적인 메시지들. 캠퍼스 전체에 인력을 배치해 주세요. 정확한 장소는 알 수 없지만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다니까요. 담당자는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했지만 제출한 증거들을 보고 나서는 태도가 바뀌었어요. 방화 사건 이후라 더욱 민감해진 상황이기도 했고요. 커티스가 예고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3시간 전이라고 표시된 게시물을 본 지 벌써 2시간이 넘게 흘렀어요. 저는 혼자 캠퍼스 곳곳을 돌아다니며 커티스를 찾고 있었어요. 도서관, 강의동, 학생회관까지 샅샅이 뒤져봤지만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학생 식당 쪽으로 향했을 때 멀리서 익숙한 실루엣이 눈에 들어왔어요. 후드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식당으로 걸어가는 커티스였습니다. 찾았다. 학생 식당에는 평소처럼 학생들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웃고 떠드는 학생들, 식판을 들고 줄을 서는 사람들. 몇 분 후 평범한 점심시간이 악몽으로 바뀔 거라는 걸 꿈에도 모르고 있었죠. 커티스는 천천히 식당 안을 둘러보며 움직였습니다. 평소의 커티스와 달랐어요. 온몸을 숨기려는 듯 두꺼운 후드를 깊숙이 눌러쓰고 평소 들고 다니지 않던 커다란 검은 백팩을 어깨에 메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사람들 사이를 스치며 마치 무언가를 노리는 듯한 시선으로 주변을 살피고 있었어요.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내 예상이 틀렸길. 저는 급히 강의동으로 달려가 수호를 데려왔어요. 수호는 곧바로 저를 따라 달렸습니다. 식당에 도착했을 때 커티스는 식당 중앙에 서 있었습니다. 식판을 든 학생들이 무심코 그 앞을 지나고 있었고 그는 천천히 가방을 열고 총기를 꺼냈어요. 주변 몇몇 학생들은 그 모습을 보고도 상황의 심각성을 모른 채 멍하니 쳐다보거나 무시하고 지나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장난감이라 생각했고 또 누군가는 퍼포먼스로 착각한 거겠죠. 그 순간 커티스는 총구를 위로 치켜들고 천장을 향해 총을 한 발 쐈습니다. 천장에서 튄 파편과 함께 식당 안의 공기가 갈라지는 듯한 폭음이 울렸어요. 몇 초간의 정적 이후 순식간에 공포와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식판이 떨어지고 의자가 넘어지며 바닥을 긁는 끔찍한 마찰음이 사방을 에워쌌어요. 누군가는 소리를 지르며 출입구로 달렸고 또 누군가는 테이블 밑에 웅크린 채 숨을 죽였어요. 누가 먼저 넘어졌는지도 모를 아수라장 속에서 식당은 순식간에 생존 본능이 들끓는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커티스는 그 혼란을 바라보며 입꼬리를 천천히 올렸어요. 자신의 존재가 드디어 세상에 알려졌다는 듯 뒤로 물러서며 사방을 둘러봤습니다. 그 눈빛엔 공포에 빠진 사람들을 향한 이상한 만족이 서려 있었어요. 그 순간 그는 무대 위 배우처럼 느릿하게 총을 든 팔을 들어 올렸어요. 하지만 커티스보다 먼저 움직인 건 수호였습니다. 수호는 평소에도 위험을 직감하면 짖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늑대처럼 생겼다며 무서워하던 그 진돗개는 먹잇감을 사냥하듯 조용히 그를 향해 다가갔어요. 커티스가 총구를 들어 올리려는 찰나 수호는 뒤쪽에서 전광석화처럼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총을 든 팔을 정확히 물고 흔들었어요. 꽝! 총이 바닥에 떨어지며 큰 금속음이 울렸습니다. 커티스는 비틀거리며 뒤로 넘어졌어요. 수호는 팔을 물고 놓지 않았고 커티스는 예상치 못한 공격에 정신을 잃다시피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어요. 그때 경찰들이 달려왔습니다. 제가 미리 신고해둔 덕분에 순찰팀이 근처에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상황은 그 자리에서 끝났습니다. 단 한 발도 조준되지 않았고 단 한 명의 피해자도 없었어요. 저는 수호 바로 옆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아드레날린이 온몸을 휘감는 가운데 전신의 긴장이 풀리며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경찰이 커티스를 체포하는 동안 수호는 조용히 제 곁으로 돌아왔어요. 꼬리를 살짝 흔들며 마치 임무 완료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길거리에서 버려졌던 주변의 온갖 멸시를 받았던 진돗개 한 마리가 수많은 생명을 죽음의 문턱에서 끌어올렸어요. 수호를 지켜주는 존재는 아무도 없었지만 주저없이 자신의 온몸을 내던진 거예요. 사건 이후 캠퍼스는 말 그대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단 한 발도 조준되지 않았고 단 한 명도 다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언론은 이 사건을 미국 캠퍼스 총기 테러,
역사상 전례 없는 진압 사례라고 보도했어요. 그러나 더 큰 화제가 된 건 한국에서 온 진돗개 한 마리가 그 위기를 막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신문 일면에는 이런 제목들이 실렸어요. 캠퍼스 밖으로 쫓겨났던 개, 전교생을 살리다. 진돗개라는 이름도 몰랐던 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이름이 되다. SNS에서는 수호라는 이름이 검색어 상위권에 올랐고, 구조 당시 영상은 단 3일 만에 조회수 1천만을 넘겼어요. 이쯤 되자 코리아타운에서 수호를 보내며 얼른 가져가요 하던 마트 아주머니도 방송에 등장하셨어요. 아이고, 저게요. 내가 밥도 줬고요. 내가 끔찍히 돌보던 개였어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 카메라 앞에서 의기양양하게 말하는 모습이 전 세계 방송을 탔습니다. 아주머니는 마치 연예인이라도 된 것처럼 여기저기 인터뷰를 쏟아냈고, 댓글에는 아주머니 귀여우시다는 반응이 이어졌어요. 저도 그 영상들 보면서 한참을 웃었어요. 수호가 유명해진 이후 학내 분위기는 극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수호의 출입을 막았던 규정은 공식적으로 철회됐고, 학생 자치회는 수호의 날을 지정해 캠퍼스 마스코트로 추대했어요. 정문 근처에는 진돗개 동상이 세워졌고, 진돗개 수호라는 문구가 새겨진 표지석이 함께 놓였습니다. 교내 신문과 강의 자료에는 진돗개에 대한 탐구가 실렸고, 한국의 전통, 충성, 그리고 역사까지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이전까지 한국을 어딘가 있는 작은 나라 정도로 여겼던 사람들은 이제 수호의 나라, 용기의 나라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대학에서 저와 수호의 용기 있는 행동에 경의를 표하며 감사장을 수여했습니다. 그 수여식에서 저는 그동안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고백했어요. 제가 한국계 미국인이라는 이유로 겪었던 무시와 멸시, 애써 외면하려 했던 제 뿌리, 그리고 진돗개 수호를 통해 비로소 마주하게 된 자긍심. 저는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진돗개 한 마리가 저라는 사람 하나를 바꾸고, 이 학교를 바꾸고, 세상도 조금 바꿨습니다. 관중은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그동안 제가 한국계 미국인이라고 상처 주는 말을 내뱉은 사람들. 수호를 보고 늑대 같아 무섭다며 불편을 제기했던 조교. 개를 데리고 캠퍼스에 오는 건 위험하다며 민원을 넣었던 행정 직원까지 모두 저에게 찾아와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수호 덕분에 제 세상이 180도 바뀌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대학 졸업식 날이 되었습니다. 캠퍼스 본관 앞 수천 명의 인파가 운집한 가운데 총장이 직접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우리 대학은 진돗개 수호에게 특별한 칭호를 수여합니다. 그는 우리를 지켜줬고 우리 모두에게 배움과 용기를 보여주었기에 명예 졸업견 칭호를 수여합니다. 수호의 목에 학사모 대신 파란색 목도리가 감겨졌고, 그 순간 캠퍼스 전체가 일제히 박수와 환호로 물들었어요. 졸업식이 끝난 후 저는 수호와 함께 정문 앞 동상을 바라봤습니다. 코리아타운 마트 앞에서 처음 만났던 그날이 떠올랐어요. 세상에 혼자인 것처럼 느꼈던 우리가 이렇게 멀리 왔구나. 수호야, 우리가 해냈어. 수호는 꼬리를 흔들며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와 똑같은 그 따뜻한 눈빛이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수호는 처음부터 영웅이었다는 걸. 단지 세상이 그걸 알아보지 못했을 뿐이었어요. 석양이 캠퍼스를 물들이는 가운데 우리는 천천히 정문을 나섰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고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수호가 가르쳐준 진정한 용기를 가슴에 품고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린 이 이야기가 감동을 드렸다면 좋겠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끼실 수 있었다면 더욱 기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